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되면 가족과 사우나, 목욕탕들 많이 가시는데요. 그렇지만 사우나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이혁준 기자 나왔습니다. 이혁준 기자. 네. 사우나에서 서울 관악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서울 관악구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오늘 오후 12시까지 누적 확진자는 8명입니다. 건물 규모 자체가 꽤 컸고요. 종사자 5명과 이용자 2명이 포함됐습니다. 목욕탕과 사우나에서는 그동안 집단 감염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철원군, 부산시에서도 목욕탕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고 제주도 온천에서도 확진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목욕탕과 이 사우나가 이 고위험 시설이 아니고 중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네, 목욕할 때 마스크 쓸 수 없으니 감염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욕탕과 사우나는 중위험 시설입니다.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 구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위험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 연습장 등입니다. 중위험 시설은 식당과 카페, 종교시설, 결혼식장, 실내 워터파크, 영화관, 헬스장, 목욕탕과 사우나 등인데요. 노래를 하거나 접촉이 있고 또 밀집도가 비교적 극심한 곳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네. 목욕탕, 사우나가 이제 중위험 시설인데 그렇다면 이 중위험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갈 때나 영업 제한이 가능한 거죠? 네, 거리두기 2단계는 고위험 시설, 3단계는 중위험 시설까지 집합 금지를 통해 사실상 영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영업을 중단시키기도 했는데요. 충청권과 부산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 위해서 이제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체온 1도 올리면 그 면역력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마냥 가지 말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가족들끼리 모여 목욕탕에 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일단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영시 기준 사망자 383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360명, 94%를 차지합니다. 확진자 중 사망자, 그러니까 치명률을 따져보면 80세 이상은 20%가 넘습니다. 70대는 6.6%, 60대는 1.16%인데요. 고령의 기저질환자는 특히 그 집에서 반신욕을 하시길 권하고요. 몸이 건강한 편이라 하더라도 고령자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어르신들 모시고 사우나, 목욕탕 가는 거 가급적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부가 이 비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를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9월 2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잡았는데 일주일 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굳이 낮춰서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방역 당국 발표에 앞서서 보니까 이 광주시가 네. 거리두기는 연장해도 고위험 시설이 영업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광주시는 그 집합 금지안, 그러니까 영업을 금지한 14종 시설 가운데 13종을 집합 제한으로 바꿨습니다. 조건부 완화입니다.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해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만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줌바 댄스와 스피닝처럼 실내 집단 운동은 10인 미만인 경우만 허용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게 그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행정명령으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지자체마다 각자 사정에 따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대전하고 세종시에서도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생계 곤란 때문에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에 대한 영업 금지를 풀었는데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좀 확산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네,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매출 하락도 문제지만 그 영업이 안 돼도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니 그 중앙정부가 나서서 임대료 조정과 감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된 경우 자영업자도 임대료를 내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죠. 예. 소상공인 연합회가 이달 3일까지 전국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 비용 중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업은 안 돼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임대료 문제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윤곽이 좀 나왔어요? 네, 방역 당국은 그 추석 전후를 가을 재유행의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그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그 휴게소에 관련된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네. 그 실내 테이블은 아예 운영할 수조차 없고요. 모든 메뉴는 포장만 할 수 있고 야외 테이블도 투명 가림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였습니다.